네, 12주차 2차시입니다. 1차시 끝날 때 또 그 연습 문제를 가능한 한 제가 어쨌든 시간을 마련해서 풀기를 하고요. 우리 중간고사 이전에도 중요한 거 놓쳤던 건 제가 채워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차시에 못해서 제가 지금 찝찝한데 제가 올려놨던 그걸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 2차시 시작하기 전에 에어컨을 껐어요. 또는 낮췄어요. 왜?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운전하는 행동이, 켜놓는 행동이 처벌됐어요. 왜? 추워서. 이거 뭐요? 에어컨을 가동시키는 행동이 정적 처벌되었죠. 그럼 에어컨을 끄는 행동은? 왜 끄면 춥다라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이 끄는 행동은 뭐요? 부적 강화되었죠. 이거는 정적 처벌되었고. 이걸 왜 얘기하느냐? 처벌과 강화는 같이냐? 에어컨을 켜면서 끌 수는 없잖아요. 켜놓고 끌 수 있어요? 에어컨을 꺼놓고 켤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처벌과 강화가 같이 일어난다. 이때는 정적 처벌이라고, 이때 부적 강화가 일어난다. 손다이크 고양이가 문제상자 안에서 레바를 당기는 행동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레바 당기는 행동 이외의 다른 행동들은 처벌된다는 얘기예요. 왜? 다른 행동 해봐야 나가서 생선 먹을 수 없으니까, 생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니까 레바 당기는 행동 이외에는 다른 행동은 부적 처벌되어지고 레바 당기는 행동은 정적 처벌되어진다. 강화 처벌이 같이 일어난다. 그거 연습 삼아 다시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매 순간의 행동은 처벌과 강화 사이에 하나는 처벌되고 하나는 강화되겠죠. 공부하신 행동이 강화된다면 공부 이외의 다른 행동이 처벌된 것이고, 공부하신 행동 이외의 다른 행동이 지금 강화받고 있다는 공부하는 행동은 처벌된 거죠. 그럼 우리 매 순간 뭐예요, 이거? 병립계획하게 있는 거죠. 병립계획 하에. 하나는 처벌 절차, 하나는 강화 절차 사이에. 강화하면 강화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 했죠. 왜? 행동의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수반되느냐가 바로 강화 계획이니까, 소위 연속 강화 계획이라는 것은, 연속 처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행동 때마다 반드시 처벌물이 오거나 행동 때마다 반드시 강화물이 오는 거는 동물 세계고 사람 세계고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 이거 강화 계획 또는 처벌 계획 하에서 우리는 이 둘 중에, 또는 강화 안에서도 또 FR이냐, FY냐, 5냐, 10이냐 그런 것들 중에 매 순간 우리 병립계획 속에서 행동이 어느 쪽에 올인하든가 어느 쪽에 80%, 어느 쪽에 20%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왜? 행동 이후에 어떤 결과물이 오는지, 처벌물인지, 강화물인지, 강화물이라면 강화물이 어떤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지, 처벌물이라면 어떤 상대적인 갖고 있는지, 처벌물과 강화물 사이에는 강화물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강화된 행동을 하는지, 아니 처벌물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처벌된 행동이 줄어드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매 순간 병립과 계획하에서 우리 환경에 의해서 행동이 선택된다는 거. 자, 요 2차시는 우리 고연 조건 할 때도 그랬고 강화할 때도 그랬죠. 먼저 기본적인 절차 배운 다음에 고연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이 두두두두둑 배웠고, 강화 배우고 난 다음에 강화에 영향을 주는 변이 탁탁탁탁 배웠고, 지금 처벌에 대한 기본적인 거, 강화와 달리 행동이 감소한다는 그것만 다르지 다 동일하니까 어쨌든 처벌 배우고 난 다음에 처벌에 영향을 주는 변이 탁탁탁 배웠죠. 그게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처벌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이번 차시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뭐요? 수반성이라고 했죠. 수반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왜? 고연 조건화도 그렇지만, 자, 도구적 조건화에서 조작 조건의 행동 이후에 결과, 이 결과물이 어떠냐에 따라 이 행동이 결정된다 했어. 행동이 선택된다 했어. 이 결과물은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타인에 의한 행동일 수도 있고, 그죠? 1차 강화물일 수도 있고, 2차 강화물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환경상의 사건이 이 행동에 수반이 되어야 이 행동이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그죠? 뭐 침을 흘리든 뭘 하든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생존과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반이 없다 하면은 무슨 행동이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수반성이에요. 자, 수반성 하기 전에 이건 수반성이 아니라 이걸 왜 넣어놨냐면은 진짜 욕심은 많아서 근데 풀어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중에 기말 시험에 나올 건데 답은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혹시 풀어보신다면은 기말 시험 보는데 손해날 건 없겠죠. 요것도 풀어보면 좋을 텐데 오늘 좀이라도 좀 일찍 마치면 제가 좀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이 문제를 왜 넣냐면은 우리가 도구적 조건이나 조작적 조건을 배우면서 강화 처벌에서 행동이 증가하면 강하고 감소하면 처벌이고 그 행동 이후에 자극이 제시되면 정적 강화고 제거되면 부적 강화다 해서 이 네 개가 있었죠.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이 네 개를 지금 골라내려고 시험을 넣은 거예요. 이제 처벌까지 배웠으니까. 즉 조작적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의 하위 위험 네 가지를 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예들을 보고 그죠? 어떤 처벌인지 정적 처벌인지 부적 처벌인지 정적 강화인지 부적 강화인지 한번 찾아보라고 넣은 건데 이것부터 했다가 뒤에 내용 또 못할 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은 놔두고 수반성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반성. 처벌이 행동의 강도나 빈도를 감소시키는 정도는 즉 처벌되어지는 정도는 강도나 빈도가 감소하는 게 처벌이라는 이름 아니에요. 행동이 줄어드는 그 현상이 아니에요. 정도는 뭐 처벌될 그 행동 이후에 결국 결과물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달라진다. 의존한다. 달라진다. 처벌적 사건이 그 행동에 얼마나 의존하냐에 서 또 달리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제가 참고한 책에 있는 그대로 제가 다른 말로 바꾸려다가 또 전문가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또 그 의미가 있어서 올려놨는데 결국은 그 의미인즉선 결과물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 행동 이후에 결과, 즉 이 경우에 처벌이니까 처벌물이 안 따르는데 이 행동이 어떻게 감소하거나 강도가 변하겠어요. 자,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이거는 참고인데 이거는 생략하죠. 이거는 뭐 우리 학습실이나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뇌에 관해서 좀 배웠지 않습니까? 그 뇌 안에서 일어나는 신경세포들 간의 어떤 작동 방식도 이 수반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유명한 이 하나의 뭐 명제예요. FTWT 이렇게도 줄여서 얘기하는데 fire together, wire together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자, 수반성과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넣어놨는데 우리는 지금 이건 뇌과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죠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참고니까 참고 이거 생략은 뭐 우리 필수적인 게 아니니까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자, 수반성이 클수록 행동 변화 빠르다. 고전적 조건화에서도 그렇죠. CS와 US 사이에 수반성이 높을수록 잘 된다. 강화에서도 행동과 강화물 사이에 수반성이 높을수록 잘 된다. 정적 강화도 부적 강화. 처벌에서도 당연히 그렇겠죠. 뭐 말할 필요 없죠. 더 이상 안 해.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음주운전 왜 처벌이 안 되죠? 저는 음주운전 뭐 제가 운전을 안 해서 그런지 음주운전을 참 왜 하나 싶기도 하고 음주운전 보면 굉장히 제가 불쾌한데 그래서 제가 운전한다면 또 그죠? 저도 또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요즘 보니까 이게 또 성추행인가 뭐 성폭행인가 성희롱인가 뭐 성과 관련해서도 그것도 있다. 이거 왜 처벌 안 되죠? 달리 왜 이게 감소하지 않죠? 음주운전이 뭐 저같이 뭐 이런 사람이라 그죠? 뭐 저희 부모님처럼 그죠? 못 배운 분들이 하나요? 아니요. 뭐 다 하죠.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그죠? 뭐 장관 뭐 의원 할 것 없이 뭐 그죠? 선생님들, 교수들 뭐 할 것 없이 다 하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처벌 감소하지 않냐고 이게. 수반성이 없었다는 거죠. 수반성이. 음주운전 할 때마다 처벌물이 확실하게 수반되나요? 연속 강화에서 또는 연속 처벌에 의해서 수반성이 100%인가요? 안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도 마찬가지로. 왜? 수반성이 높으면 행동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의 법 체계가 이것도 결국 우리 이제 환경상에 만들어 놓은 어떤 뭐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환경상의 자극이죠. 이 법 체계가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이런 거 수반성이 높게끔 그렇게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 그런 직감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착하게 살아야 되나요? 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하죠? 이런 질문하는 게 바로 뭐요? 수반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 해서 잘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잘 산다, 행복하다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잘 사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결국 뭐예요? 1차 강화물 또는 조건 강화물, 돈이나 먹는 거나 집이나 이런 것들에 모든 가치를 두니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 생각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매슬로 욕구 단계에서 우리의 사회가 개인이 이 욕구 단계 위쪽에 있다면은 이런 것들로 잘 산다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뭐요? 자아실현하고 자존감 높이고 자아실현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쪽에 다 여기서 강화나 처벌 받는 거예요. 왜? 우리 환경 시스템이 우리는 환경의 산물이니까 환경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뭐요? 다른 동물과 비슷한 수준에서 살게끔 우리를 그렇게 이 시스템이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자아실현 단계로 가는 사람은 10만 명 중에 1명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자, 행복 잘 산다 그 개념도 바꿔야 되겠죠. 어쨌든 자, 음주운전 왜 안 줄어드느냐? 수반성이 낮기 때문에. 이게 병리계획 넣어놨는데 병리계획과 관련해서 음주운전 얘기는 뒤에 가서 또 하기라고 일단 여기서 수반성이 낮아서 그렇다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 이거 음주운전이나 또 운전 중에 딴짓 하는 거, 뭐 핸드폰 사용하는 거, 이거 나오네요. 이거 왜 감소 안 하죠? 왜 안 줄어들죠? 오늘 저는 뭐 운전을 이젠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운전을 못 하니까 버스를 탔나 오늘 그 버스 넘어 보니까 그 아침에 출근 시간에 핸드폰 이렇게 넘기면서 운전하더라고요. 이거 왜 감소 안 하죠? 물론 수반성이 낮아서 그렇죠. 그리고 뭐 이 핸드폰을 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 얻는 강화물이 있겠죠. 네가 어떻게 알아? 이 핸드폰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강화물이 주어지는지. 강화물이 안 주어진다면 이 핸드폰 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겠어요? 결국 어떤 행동이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는 그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강화물이 정적 강화든 부적 강화든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왜 핸드폰 하는 행동이 안 줄어들까요? 핸드폰 했을 때 따르는 처벌물은 수반성이 낮고 핸드폰 했을 때 그 잠시 주어지는 강화물은 더 빈번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거. 바로 병리계획하에 있는 거죠. 핸드폰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 행동 중에 뭘 선택하느냐? 자유의지에서 나 핸드폰 하는 게 지금 워낙 중요하니까 그거는 너 생각이고 핸드폰을 했을 때 가져다 주는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심리적인, 달리 하면 1차 강화물이든 2차 강화물이든 정적 강화물이든 부적 강화물이든 그것이 작지만 빈번하게 주어지고 핸드폰을 했을 때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처벌물은 그것이 어쩌다가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요? 대형 법칙에 의해서 핸드폰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표현이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핸드폰을 할 때마다 그냥 몸에 그냥 전기가 흐른다 하면은 핸드폰 하겠어요? 이게 또 뭐요? 병리계획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왜 병리계획과 음주운전을 넣어놨냐면은 음주운전 했을 때 따라오는 처벌물의 수반성은 낮고 음주운전을 했을 때 뭔가 모르겠지만 저는 운전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뭔가 그에 따른 작은 이 핸드폰 사용에서 작지만 그때그때 따라오는 강화물이 수반성이 더 높게 주어지니까 이 행동을 더 한다는 거예요. 야, 음주운전 하면은 운동이라 써놨네. 운전인데. 음주운전을 하면은 무슨 강화물이 있어? 하지만 분명히 있겠죠. 네가 어떻게 알아? 강화받지 않은 행동은 계속 유지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봤지만 어떤 행동 그 행동은 환경의 산물이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음주운전 이후에 뭔가 강화물을 빈번하게 수반성이 높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반성이 높게 강화물을 받는 이 행동을 하겠어요? 음주운전 하다가 가끔씩 주어지는 처벌물을 받겠어요? 처벌물에 해당하는 이 음주운전 하는 행동이 줄어들겠어요? 당연히 음주운전 하는 행동이 병리계획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죠. 그럼 이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 뭐 대면수에서 물어보면 100여만 배 음주운전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처벌하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이 음주운전하냐, 저도 운전하면은, 제 지금 생각 같으면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안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정승차, 최근에 TV 보니 요즘 와서 저는 대중교통이 하는데 특히 문제가 지하철, 부정승차 요즘 단속 많이 하죠. 그 부정승차 왜 하죠? 이제까지 부정승차 하더라도 처벌물이 따르는 경우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부정승차 하면 30배인지 300배인지 부과금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 걸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즉 수반성이 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부정승차 단속 많이 하죠. 수반성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단속 철저히 한다는 것은. 우리 가끔 가다가 교통 위반 단속 기간이라는 게 그게 달리하면 수반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그 행동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 400 몇만 원 나오고 700 몇만 원 나오고 이런 분 있대요. 그분은 부정승차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도 처벌물이 수반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부정승차 하는 행동이 나중에 그 부과금이 700만 원, 800만 원 날도록 쭉 강화받아 왔다는 얘기예요. 핸드폰 하는 것도 쭉 강화받고 있다는 거예요. 음주운전 하는 것도 쭉 강화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추행하는 것도 쭉 강화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회적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강화받고 있는 이유가 니나 할 것 없이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 저희 부모님과 할 것 없이 다 이 환경의 산물로 우리 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 더 많이 배우는 게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쭉 했던 얘기 쭉 풀었으니까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도. 자, 그래서 행동은 이러한 합리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환경상에서 어떤 일이 수반되어지는 자연환경이야. 어떤 결과가 수반되어지는 문화냐, 어떤 결과가 수반되어지는 법체계냐, 어떤 결과가 수반되어지는 교육체계냐, 어떤 결과가 수반되어지는 이런 온라인 시스템상의 평가체계냐에 따라 동물의 행동이든 우리의 행동이든 법질서든 도덕이든 윤리든 행복이든 우리의 행동이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공부라는 행동이 바람직합니까? 늘 부채꼴만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 교육체계가 어떤 식으로 강화물과 처벌물을 수반시키냐에 따라 내 행동이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육체계 사회적으로 마련한 데다도 내가 개인이 만약에 A라는 행동이 제가 자꾸 공부 얘기를 들었는데 공부를 만나니까 공부 얘기가 A라는 행동이 내가 정말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강화물이 1차 강화물이 주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내적으로 심적으로 어떤 2차 강화물에서 행동한다면은 이 행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행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가다. 저 사람은 참 성실하다. 저 사람은 뭔가 돈이 안 되는데도 저 일을 그렇게 놓지 않고 그렇게 하는구나. 달인이구나. 그 얘가 누구예요? 바로 고흐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살아있는 동안 그림 한 점 못 팔았다 했잖아. 근데 요즘 고흐 그림 최소한 몇백억 하지 않나요? 하기야 그 몇백억 가지고 큐레이터들이 신나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까 고빈도의 저강도 핸드폰 하는 거 수반성이 높단 말이에요. 고빈도라는 게. 하지만 그 핸드폰만에서 얻는 강도는 강화물의 강도는 크지 않죠. 근데 이게 자주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핸드폰 하다가 사고가 나서 누굴 다치게 한다든지 사망하게 한다든지 자기가 크게 당하는 거는 매번 핸드폰 할 때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빈도가 낮죠. 수반성이 낮죠. 그런데 그때 주어진 처벌물은 뭐예요? 굉장히 고강도죠. 자기가 다치든지 누가 죽든지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행동이 선택 대응 법칙 되는 거예요. 왜? 강도보다 수반성이 훨씬 중요해요. 강화물 할 때도 얘기했죠. 큰 강화물을 주면 당연히 작은 강화물보다 행동 증가가 잘 되지만 설사 강화물이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빈도가 높을 때, 수반성이 높을 때 훨씬 행동이 잘 증가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조건이 따라오는 행동과 이러한 조건이 따라오는 행동. 즉, 지금 핸드폰 사용하는 그림이 앞에 있었으니까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 핸드폰 사용하는 행동 중에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는 두 행동이
이 바로 이렇게 병립계획 하에서 어떤 결과물이 주느냐에 따라 행동이 선택되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 행동이든 핸드폰이든, 그죠? 뭐 마약이든, 뭐 중독 행동이든, 뭐 저희 경우에 음주 행동이든 이런 것들이 쉽게 안 고치는 이유가 그 행동 이후에 고빈도로, 고강도 처벌물이 따라오면은 당연히 행동이 수정되겠죠. 술을 한잔 했더니만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뭐 죽다 살아났다면은 술 마시는 행동이 금방 줄어들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소위 습관, 제가 그러면 중독 얘기했지만 뭐 중독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습관이 왜 안 고쳐지죠? 바로 환경상의 그 행동을 줄일 수 있는 또는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시스템상으로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뭐요? 수반성. 행동을 변화시키면 수반성을 바꿔라. 수반성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아까 뭐 문화, 교육, 뭐 사회체제, 법체제 얘기했는데 거기 적용시킨 얘기가 바로 수반성을, 거기에서 수반성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바꿔나가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물리적으로든, 뭐 법이라는 문명이 되었던, 교육 시스템이 되었던, 아니면 뭐 자녀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우리가 뭐 배우잖아요. 뭐 아동학과에서 배우나요? 그런 시스템. 물리적으로, 뭐, 소위 행동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다 이게 수반성을 바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자, 실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제까지 했던 얘기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뭐? 처벌물을 수반성에 높게 그렇게 제공하라는 거. 뭐 제가 이미 다 얘기했던 거. 읽어보시면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이 뭐죠? 근접성이죠. 우리 고인 조건 할 때도 있고 강화할 때도 있고 뭐? 행동 이후에 뭐 고인 조건과 복수기면 삑이라 말고 CS 이후에 US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수반돼야지 그것이 뭐 1시간 이후에, 한 달 이후에, 1년 이후에 수반은 반드시 100% 되지만 그렇게 근접성이 낮다면 한참 있다가 제공된다면 무슨 행동이 변하겠어요? 행동 이후에 강화물이 반드시 주어져요. 수반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강화물이 주어지기까지 이 시간적 간격이 근접성이 낮다면 행동 이후에 강화물이 한 1년 후에 주어진다. 이러하면은 그 행동이 강화되기 쉽겠어요? 자꾸 공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공부를 하는 열심히 나름 하는 행동이 그 강화물이 4달 이후에 주어지죠. 4개월 후에 보통 한 학기가 4개월 아닌가요? 그때 주어지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행동이 쉽게 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할 때마다 그냥 학점이 빡빡빡빡 따라와서 그죠. 뭐 A가 주어지든 뭐 F가 주어지든 그죠. 뭐 1차 강화물로 그죠. 종아리를 한 대 맞든 뭐 빵을 주든 돈을 주든 하면 이 공부하는 행동이 쉽게 강화되겠죠. 근데 이게 근접성이 낮아서 안 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할 때마다 칭찬하고 사탕 주고 빵 주고 뭐 돈 주고 해야 되나? 그럼 그 사람 나중에 뭐요? 사실 그렇게 연속 강화에다가 근접성이 그렇게 높은 시스템을 만들기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죠. 누가 옆에 붙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스템 만드는 거는 아이디얼하지만 그렇게 말 그대로 아이디얼 상상 속에 있는 거지만 실제 체계를 만들기는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 있다면은 실제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는 체계에서는 어떻게 해서 공부 안 하겠죠. 왜? 당장에 그 자리에서 돈, 빵, 뭐 이런 거 안 주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 공부시킨다. 아니, 공부가 아니라 뭐 바람직한 행동할 때는 수반성, 근접성이 높고 1차 강화물이나 1차 처벌물을 주어서 그 행동을 강화시키지만 점점 자라남에 따라 점점 행동이 다양함에 따라 결국은 뭐요? 수반성, 근접성이 낮아도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다 자라서까지도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그 행동의 수반성, 근접성이 굉장히 높은 형태로 1차 강화물이나 1차 처벌물을 주어서 행동을 한다면은 그게 뭐예요? 실제 우리가 사는 다른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사는 이 상황 환경에서는 도저히 적응 못하는 그런 그냥 뭐 어린애 같은 로봇 같은 말 그대로 로봇 같은 옛날 뭐 인공지능이 아닌 그런 로봇 같은 그런
형태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건 더 이상 생존도 안 되고 뭐 번식까지도 갈 것 없이 부적응자가 되는 거죠. 얘기하다 길었는데 자 어쨌든 수반성 높을수록 건전성 높을수록 행동 변화가 잘 된다. 이거는 고연 조건화 강화 처벌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행동 이후에 강화물이 수반은 100% 되는데 근접성이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해서 엉뚱한 행동이 강화됨으로써 그때는 미신 행동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다 얘기했죠. 처벌의 경우에도 행동 이후에 처벌물이 100% 수반돼요. 수반은 분명히 되는데 이 근접성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미신 행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행동이 처벌 절차에 하여서 처벌물이 수반되어지고 내가 목표로 한 그 행동은 여전히 처벌물이 수반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행동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그거는 내 생각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왜? 어떤 행동이 변하려면 그 행동에 수반된 결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접성이 너무 멀어버리면 엉뚱한 행동이 처벌되어서 그 효과가 떨어지거나 없어요. 음주운전. 그 외에 아까 한 두어 개 더 있었죠. 자, 음주운전 했습니다. 음주운전 말고 소위 범법 행동. 자꾸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 심각한 걸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음주운전 아까 예를 들어놨으니까. 음주운전 이후에 처벌받는 것이 수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 그런 건 뭐 볼 수 있죠. 자꾸 운전은 운동이라서네. 제가 운동을 하고 싶나? 자,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연속 강화, 연속 처벌이라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는 그 불가능하다 했는데 어쨌든 수반이 거의 뭐 100% 아니라 수반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 근접성이 낮아요. 음주운전 한 다음에 처벌받기까지 6개월, 1년, 2년 걸려요. 그럼 이 음주운전이 줄어들까요? 그동안에 뭐 운전하고 다 다니는데 뭐 이게 뭐 처벌이 되겠어요? 음주운전하고 재판받고 1심 받고 항소해서 2심 가고 2심 항소해서 3심 가서 대법원 가서는 쭉 아직 대부분 가서 이제 결판 나야 되는데 쭉 연기되고 있어요. 계속. 음주운전이 뭐 처벌되겠어요? 검정성이 낮으면은 행동 수정이 어렵다. 자, 지연이 처벌 절차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지연 동안에 다른 행동이 일어나서 처벌하는 행동보다 다른 행동이 처벌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자, 이건 예가 아니라 참고예요. 참고. 강화의 경우에도 그렇다. 강화의 건조성이 낮으면 뭐 미신 행동이 생겨난다. 그때 제가 얘기했었고 또 요거는 다른 얘기예요. 참고로 넣어놨는데 이건 지금 강화에 관한 얘기예요. 4-5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명한 오래된 연구 실험 결과인데 아이들 대상으로 좀 어떤 힘든 과제를 내고는 그걸 해냈을 때 야, 너 어떻게 이걸 해냈니? 너 참 머리 좋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일을 하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그 행동에 의해 강화물이 뭐 줬냐면은 너 머리 좋다라는 이러한 칭찬, 2차 강화물을 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이들은 어떤 그 과제를, 동일한 과제를 해냈는데 어떻게 강화물을 줬냐면은 야, 너 그거 하느라고 엄청 힘든데도 너 해냈구나. 야, 너 참, 열심히 노력하는 게 좋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힘든 과제, 이미 앞에 과제는 완성해냈으니까 조금 더 힘든 과제를 내니까 너 참 머리 좋다 한 애들은 조금 해보다가 이전 과제보다 힘드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뭘 강화받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강화받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결과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닌 좀 힘든 과제가 되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거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참 잘 해냈다라고 그 과정을 강화받은 애들은 조금 더 힘든 과제를 끝까지 해서 결국 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강화해 주냐에 따라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말은 맞는데 그 칭찬을 뭐 어디에다 하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너 머리 좋다는 애들은 조금 힘들면 더 이상 안 하는데 너 그거 해느라고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칭찬받은 애들은 더 힘든 일들도 계속 시도하고 나중에 해내더라는 거. 이게 참고로 넣는 건데 어디에다가 포커스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처벌에서 행동 이후에 처벌물이 주어지는데 건접성이 멀어버리면 이 행동에 처벌물이 수반된 것이 아니라 엉뚱한 행동에 처벌물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행동은 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강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너 머리 좋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강화물을 수반시키니까 다음에는 좀 더 힘든 과제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너 하느라고 힘들었지만 해냈구나. 이렇게 한 아이들은 좀 더 힘든 과제, 좀 더 힘든 과제, 저 힘든 과제를 계속 시도하고 끝까지 해내더라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 강화물이 수반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근접성이 멀어지면 그죠? 목표란 행동에 수반되기 힘드니까 효과가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게 얘가 아니라 참고로 넣는 거예요. 참고로. 자, 근접성이 멀어지면 읽어보면 아실 테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건 뭐예요? 어떤 행동 이후에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보다 한 대 두들겨 맞으면은 그죠? 그 행동이 뭐 처벌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속담 같은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들어보셨죠? 이거 뭐예요? 수반성 얘기죠. 뭐 어떤 행동 이후에 법적 처벌받기보다 주먹이 가깝다. 주먹이 뭐 수반되는데 근접성이 더 높게 수반되니까 주먹으로 해결하는 게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게 속담이죠. 자, 근접성과 관련해서 속담을 넣어봤고요. 이 근접성 얘기인데 제가 오늘 이제 여기 가까이 촬영하려면 가까이 오는데 전철에서 내렸는데 딱 요런 상황이에요. 엄마가 아이에게 너 앞으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것만 제가 들었어요. 이제 지나가다가 들었으니까 남의 얘기를 제가 뭐 옆에서 엿들 필요도 없고 엿들 수도 없고 여기 언제 시간 맞춰서 오는데 하지 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가 어떤 일 때문에 하지 마는지 모르죠. 엄마가 하지 마라는 말은 뭐예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에서 엄마가 하지 마라는 그 말이 그 행동에 대한 결과물로 수반돼서 이것을 줄이고 싶은 거죠. 처벌하고 싶은 거죠. A를 괴롭히게 하고, 그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한 A라는 특정한 행동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즉, 처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고 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엄마가 이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이 말만 듣고 행동을 안 한다면은 이 아이는 뭐 제가 생각하면 참 바람직하다 싶어요. 왜? 이 하지 마라는 말이 1차 처벌물인가요? 아니죠. 2차 처벌물이죠. 하지 마 할 때 엄마의 그 말 표정, 엄마의 그 표정이 아이들은 뭐 우리 나중에 거의 종강 가까이서 마지막 시간에 관찰학습이라는 걸 하면서 모방 공감을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태어나자마자 배우게 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적응, 즉 사회적인 특히 인간관계를 하게 되는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하지 마라고 얘기할 때 엄마가 짓는 그 표정이 아이는 부지불식간에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것이 뭐 바로 처벌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언제 배우느냐? 태어나자마자 그걸 배울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조건이 진화의 산물로 우리한테 있어요. 다른 동물에게도 있고. 그래서 얘는 하지마 말만 듣더라도 이 행동을 안 한다면은 줄인다면 얘는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양육이 어릴 때부터 잘 되어서 모방 공감이 잘 되어서 교육이 잘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우리가 뒤에 가서 모방 공감 배웠지만 그러한 엄마와의 1차 영육자 사이에서 양육이 잘 안 된 상태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 행동을 했는데 엄마가 그 행동을 줄여주고 싶어서 너 하지 마 했어요. 근데도 해요. 근데 엄마가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막 난리법석 할 수 있겠지만 엄마가 점잖은 분이라 너 하지 마. 집에 가서 너 죽어. 이렇게 했어요.
자, 집에 가서 엄마가 만약에 그 아이에게 체벌을 한다면은 단식으로 뭐 죽으라고 표현하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요즘 엄마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겠지만, 너 집에 가서 보자 했는데, 만약에 그때 집에 가서 어떤 처벌물이 따라온다면은, 이 사이의 근접성이 얼마나 낮아요? 근접성이 너무 낮죠? 그래서 뭐요? 너 집에 가서 보자라는 것이 왜 행동 수준 못하냐면, 근접성이 낮아서 그래. 근접성이 낮았어. 그리고 금방 얘기했지만, 너 집에 가서 보자라고 할 만큼 해야지만 행동성이 된다. 즉, 하지 마라는 말로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 양육 상태에서 바로 고인 조건이나 조작적 조건이나 강화 처벌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문제 행동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습 절차를 잘못 적용한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양육을 잘 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우라 행동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하지마 해도 해요. 하지마 해도 해요. 더 때렸어요. 더 뗐으면 엄마가 못 견뎠어. 그 아이 여구를 들어주면서 너 집에 가서 혼날 줄 알아. 서로 양방향적 조성해서 엄마는 더욱더 부적응적인 양육 방식이 조성되어져서 결국 요구하는 거 들어주고 너 집에 가서 보자 해서 집에 가서 또 2차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아이는 점점 우라 행동을 일으키는 조성 행동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양방향적으로 지금 문제가 비시에서 사이클 악순환을 그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우라 행동 배웠기 때문에 양방향 조성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이 경우에 너 집에 가서 보자. 근접성이 낮아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또 학교 상황에 적용한 거예요. 자, 처벌물의 강도입니다. 이제 처벌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처벌물의 강도입니다. 약한 처벌물보다 강한 처벌물이 낫겠죠. 강한 물일 경우에도 약한 강화물보다 강한 강화물이 나으니까 그 말할 필요도 없죠. 직관적인 상식적이에요. 그죠? 아까도 이미 얘기한 바가 있고. 자, 쭉 그 얘기예요. 여기서 왜 선택과 대응법칙 또 넣느냐면은 A라는 행동이 있고 A라는 행동을 안 하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달리하면 이 행동이 강화, 유지될지, 이 행동이 처벌, 감소될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행동이 선택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선택 대응 배울 때는 그죠? A라는 행동, B라는 행동 사이에 선택 대응하느냐 이렇게 했지만 하나의 행동을 두고도 이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선택 대응이죠. 하는 행동도 있고 안 하는 행동도 다른 종류의 행동이니까. 그럼 하느냐 안 하느냐 뭐요? 했을 때 따라오는 강화물하고 했을 때 따라오는 처벌물하고 안 했을 때 따르는 강화물을 해야 되나요? 했을 때 따르는 처벌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각각의 경우에 따라오는 강화물 처벌 사이에 어느 쪽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그 행동을 계속하거나 안 하겠죠. 너 하지마 했는데도 한다는 얘기 뭐예요? 하지마라는 2차 강화물 그 위에 따라오는 하지마라는 2차 처벌물 그 위에 따라오는 1차 처벌물이 하지마 하는데도 때를 써서 우라 행동을 해서 받아내는 강화물이 훨씬 크기 때문에 걔는 하지마, 너 집에 가서 보자. 소용없어요. 이 자리에서 더 큰 강화물과 더 높은 근접성으로 주어지는 강화물이 있는데 왜 하지마 한다고 하겠어? 대응법칙에서 계속 하는 거죠. 자, 처벌의 강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을 할지 말지는 왜? 처벌의 대상, 소거할 때도 얘기했어. 소거의 대상이 되어지는 어떤 행동이 있다는 것은 그 행동이 지금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소거나 처벌하려는 사람이나 소거나 처벌하려는 그 사회 시스템이 이게 부적응적이라 여기서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행동이 부적응적이라 여기질 만큼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 행동이 이제까지 강화받았고 현재 강화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행동이 강화받고 있고 이 행동 이후에 소거든 처벌을 하려고 한다. 소거도 아까 부적 처벌에 해당한다 했죠. 하려고 한다. 하면은 이 행동을 할지 말지 선택은 뭐에 딸렸어? 그 뒤에 따라오는 강화물이냐 처벌이냐는 상대적인 결과의 가치, 크기에 따라 휙휙휙 선택된다는 거예요. 바로 대응법칙이에요. 자, 아까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핸드폰 사용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계속 얘기하는데 바로 고빈도
저강한 물이냐, 저빈도 고처벌물이냐. 아까 얘기했죠. 이쪽으로 기우느냐, 이쪽으로 기우느냐. 바로 여기서는 강도를 고려해서 병립 계획하에서 선택 대응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지금 강도 얘기하는데 왜 선택 대응법칙 자꾸 얘기하냐. 우리 앞에 배운 거 조각조각 콩가루로 배워서 그거는 그걸로 배우고 외우고 시험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배운 거 다 차곡차곡 합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게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 뭐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가능한 한 제가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시간도 벌써 좀 많이 지나서 이거는 뭐 고전적 조건과 관련해서 제가 또 참고를 하는 건데 이게 또 우리 바로 실생활에 있는 예라서 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러놓은 건데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고 하니까 또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저 섭섭하네요.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은 이 담뱃갑에 그려진 이 사진이 갈수록 더 선명하고 더욱더 강한 말 그대로 혐오, 보기 싫어 뭐 이런 심각한 즉 강도를 점점 높인다는 거. 지금 처벌물이 강도라는 이름으로 넣은 거예요. 왜 자꾸 강도 높이죠? 예전에 이거 뭐 흑백 사진으로 아니면 뭐 누구나 봐도 이게 인상이 찡그러지기에는 좀 약한 그런 그림을 넣었는데 흡연 행동이 안 줄어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도를 자꾸 높인 거예요. 그래서 개정을 지금 여기 넣어놓은 게 제가 지금 몇 년도인지 조금 잘 안 보이는데 뭐 그 중요하게만은 이 그림 사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번 업데이트 됐어.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심각한 걸로. 저 강도를 높인다는 얘기죠. 그만큼 행동 수정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뭐 처벌물의 강도가 약하면. 자, 처벌물 그럼 최초 수준. 처벌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쭉 하고 있어요. 최초 수준. 자, 처벌물을 사용할 때 처음부터 너무 강한 걸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처벌물을 사용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어지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줄이려는 즉 처벌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하고 싶은 것이지 그 행동을 하는 어떤 유기체, 우리의 경우에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행동에 의해 처벌물이 정적이든 부적이든 이것이 너무 강하면은 결국 행동이 줄기보다는 이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문제예요. 처벌물의 강도가 강하면 정적이든 부적이든 강하면은 분명히 이 행동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게 너무 강하면은 우리의 목표는 부정적인 행동을 줄이려는 거지 이 행동을 하는 유기체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하면은 이 유기체가 해를 입으니까 뭐 처벌물의 강도를 너무 강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강도니 수반 성인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서 그런 행동들이 쉽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벌이 참 뭐랄까요. 뭐 반드시 필요하고 없을 수는 없다 했잖아요. 우리 뭐 나 혼자 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뭐 처벌 절차는 있다고 해서 아까 지난 시간에 봤는데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딜레마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후의 내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또 배워요. 그런데 너무 약한 처벌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죠. 너 하지 마. 약한 처벌물이요. 너 집에 가서 보자. 건전성도 낮아요. 어쨌든 건전성 낮고 하지 마 약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뭐 결국은 다 종합해 볼 때 나한테 그 별로 뭐 처벌물이 강도가 약하다 하면 그 행동 줄어들겠어요. 그래서 처벌물의 최초 수준 어떻게 적당한 처벌 수준 강도를 처벌물의 최초 수준 즉 처벌물 강도겠죠. 가장 적절한 강도의 처벌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적절한지 아닌지는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해봤는데 이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으니까 이 처벌물 사용하는 게 참 애매하고 쉽지 않죠. 이제 전문적인 이제 뭐 스킬이랄까요? 전문성이 높으면 그걸 더 찾아냈겠지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맨 처음부터 효과적인 수준의 처벌물,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즉 강한 처벌물. 너무 강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도 아니고 너무 약해서 효과도 없지 않는
그런 것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처음에 약한 처벌을 시작해 스스로 강도 높여가면 처벌의 강도가 증가되는 동안 처벌된 행동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죠. 처벌이 안 됐으니까 즉 처벌될 행동은 강화를 받고 있으니까 처벌 대 강화 비교했을 때 선택 대응 법칙에서 이 행동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그 행동을 어하게 점점 처벌수를 높이다 보면 이게 처벌 수준이 행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유기체를 그죠?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해를 bil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처벌물의 최초 수준이 중요한데 이게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처음부터 적절한 수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 이런 마치 점점 높은 처벌 수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성을 길러주고 노력한다는데 이게 뭐 이거 지금 다 집어치우고 속담일까요? 이런 얘기 있죠. 잔치집에 가서 잘 먹으려고 3일 굶었다 이런 얘기 있죠. 왜 그렇죠? 잔치집에 가면은 거기에 잔치 음식이라는 강화물이 1차 강화물이 따라오는데 이 1차 강화물의 강화 강화값이랄까 강화가를 내가 더욱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더 맛있게 더 강화력 있기 위해서 뭐요? 그 앞에 내가 굽는다는 얘기예요. 뭐 굽는다는 것은 누구나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동물도 그렇지만 피하고 싶은 거죠. 뭐 그러한 약한 처벌을 줌으로써 나중에 갖게 되는 이 강화물의 수준을 확 높인다는 거. 그처럼 약한 처벌부터 시작하면은 그 약한 처벌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강도가 안 돼요. 왜? 지금 하는 행동은 어쨌든 강화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은 강화를 받으니까 이 약한 처벌물은 그 강화물에 대한 그 어떤 그 강도를 상대적인 강도를 더욱더 높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잘 먹으려고 3일 굶는다. 이런 속담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처벌물을 적절한 수준의 처벌물을 찾기는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참고로 이스라엘 어린이집 사례가 나오는데 시간 지났지만 뭐 늘 시간이 오바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 하나 더 얘기하죠. 이스라엘 어린이집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어린이집에서 엄마 아버지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이 마칠 때 데리러 와야 되는데 뭐 직장일로 뭐 교통체증을 해서 자꾸 데려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 유치원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마치고 교육시간 끝나고 이 아이들을 부모님이 데릴 때까지 1시간이 2시간이고 계속 기다리는 일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늦게 오시는 시간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날부터 늦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애들을 픽업하러 오느냐. 아니요. 점점점 그 전보다 벌금 내라고 하기 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오랫동안 즉 기다려야 하는 즉 데리러 오지 않다는 거 말이 왜 꼬이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전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거야. 왜? 그 몇 분, 몇십 분, 몇 시간 늦어서 벌금 내는 거는 약한 처벌물이라는 거예요. 약한 처벌물. 왜? 아이들을 좀 더 덜 봐주니까 내가 직장 마치고 그래도 커피라도 한잔하고 갈 수 있는 즉 늦게 가는 요 행동이 강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는 페널티, 작은 벌금은 처벌이 아니라 이 강화에 대한 대가로서 오히려 이것이 뭐 잔치집에 가서 잘 먹으려고 굶는 것처럼 강화력을 높여주는 즉 뭐요? 늦게 피금하는 행동을 더욱더 빈번하고 오랫동안 하게끔 하는 강화물처럼 행동 그런 효과를 내더라는 거. 즉 달리하면 뭐요? 이게 조건 강화물이 돼버린 거죠. 뭐 처벌, 약한 처벌이. 행동 이후에 약한 처벌이 있고 나중에 상대적으로 뭐 강화, 뭐 강한 강화든 강화물이 따라오면은 나중에 이 약한 처벌이 이제는 더 이상 처벌물이 아니라 이 강화물과 수반되어서 이 행동에 대한 뭐 2차 또는 조건 강화물이 돼버리더라는 거. 그래서 행동 이후에 적절한 크기의 처벌 수준, 강도를 찾기란 것은 참 쉽지 않다. 여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